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중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듯이 아파오면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만 혹시 나도 하는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자,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시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검사 중에 이 검사가 있습니다. 심장 검사의 기본은 심전도 아닌가? 맞긴 한데요. 요즘은 심장 초음파도 기본 검사가 됐습니다. 왜 하는지 그리고 심장 초음파로 어떤 질환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부탁드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상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상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심장질환을 주로 치료를 하시고 진단 검사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기본 학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랜만에 우리 심장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은 네.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방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펌프질을 하고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의 흐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한 혈액이 우리 몸에서 체순환을 거치고 다시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을 통해서 다시 폐동맥을 거치고 폐순환을 하게 되고 이 폐순환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깨끗해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피들이 결국은 다시 자심방으로 들어오고 자심방에서 다시 자심실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대동맥을 통하는 체순환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요 펌프 역할을 이제 심장이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만은 심장도 피를 먹고 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심장도 결국은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은 우리 그 머리에 쓰는 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서 나가는 가지가 2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혈관이 심장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응급으로 이렇게 스텐트 같은 거 이렇게 심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3가지 혈관 중에 하나가 아마 될 겁니다. 2개나 있으신 분도 있고 3개 다 설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일단 저 3개 큰 가지 3개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본 학습 한 가지. 전체를 다 그냥 심장 질환은 선생님 어떻게 줄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19년에 발표하기를 허혈성 심질환이 전 세계 사망률 1등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게 되면 암 다음으로 심혈관 사망률이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 사망률이 또 있는데요, 선생님. 요게 이제 좀 이게 여성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있나요? 네, 여성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폐경기가 넘어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혈관 질환이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여성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심장 질환이 잘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는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울산, 부산 지역의 심장 질환 사망 원인이 제주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인 우리 부산이 심혈관 사망률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솔직히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자고 하면 현재 부산이 그 고령화 도시로서는 최고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의 영향이 저렇게 심혈관 사망률도 1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생길까요? 아픈 거 아닌가? 아픈 거?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심장 질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네. 그리고 전신 부종, 예. 그리고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로감 같은 것들이 주로 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좁아지는 병, 허혈성 심장병이 있을 때는 일단 가슴 통증이 일단 좀 많이 오는 경향이 네, 있고요. 맞습니다. 가슴 그 이외에도 통증. 뭐 심장 판막 질환도 있고 심부전이 있을 때는 조금 증상이 달라지죠. 네, 심부전이나 그다음 판막 질환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흡 곤란이라든지 네. 전신 부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소화 불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호흡이 좀 곤란하고 피로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60세 이상에서는 내가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마도 자기가 옛날에 평상시에 활동하던 것보다 네. 같은 활동량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빨리 찬다든지 네. 혹은 쉽게 피로해서 중간에 쉬어야 된다든지 예.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특히 심장이 아프신 분들은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병원에 오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 심장은 괜찮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러면 가슴 통증이 심장이 아닌 경우, 심장의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심장 통증이 정말로 가슴 통증이 실제로 심장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 우리가 이제 위장관계통의 통증이 왔을 때 예.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가슴 통증처럼 유사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프니까 이게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약간 신물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죠. 그런 그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있으신 분들도 그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요렇게 나타날 텐데. 예. 그 저희 참 대상포진도 처음에는 발견이 어려운 것이 예. 처음부터 바로 피부에도 병변이 같이 보이면 다행인데 네. 보통은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네. 통증이 먼저 오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거 가슴이 너무 아픈데라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오셨는데 예. 검사는 해봤는데 심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네네. 한 4, 5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수포성 병변이 띠를 두르시 생겼다. 예. 그런 경우에는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또 사실은 이제 심장이 아니라 또 다른 것 중에 뭐 여기 갈비뼈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은 환자분들이 가슴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자세를 바꾸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혹은 기지개를 피면 통증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근골격계 쪽 통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뼈나 근육, 인대 이쪽일 수도 예, 있다. 맞습니다. 여기 갈비뼈 근처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예. 근유화제 같은 것들을 써주면 조금 금방 또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이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왜? 가슴이 아파서 병원으로 오셨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쭉 다 해보시고 정신과로 보내는 경우. 예. 그 보통은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불안하거나 네. 혹은 공황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돼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슴 불편하거나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정신과 진료를 보시고 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조금 소량 타 드시면 네. 금방 좋아져가지고 너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다. 예.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일단 가슴 엑스레이, 요거는 이제 기본인 거죠, 선생님? 예, 그죠? 맞습니다. 저희 기본 검사고요. 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폐 사진 보시면 심장 크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 예, 가운데 지금 보이는 저 하얀 부분이 심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크다 작다를 알 수가 있고 예. 또한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폐 부종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 물이 차거나 하는 예.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심장이 크면 안 좋다면서요? 네, 심장이 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심장은 폐 절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한쪽 폐, 양쪽 폐 중에서 한쪽 폐 정도의 크기가 심장의 정상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심장이 저희 보통 환자분들이 제가 설명드릴 때는 부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부었다. 예. 심장이 부었다는 거는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혹은 그 심장이 커지면서 뭔가 부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뭔가 병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보통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크다가 아니라 심장이 부었다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좋은 게 됩니다. 아니고 그건 예. 질환이다. 예. 예,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옛날부터 쭉 많이 받으시는 게 심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죠? 삑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걸 거의 심장의 리듬을 체크하는 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심전도를 저렇게 찍게 되면 네. 12리드라고 해서 12유도로 해서 네.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 심전도 종이 한 장이 10초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10초간 그 리듬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상 리듬인지 혹은 부정맥이 있는지를 네.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장 파형의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심근경색을 진단하는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나 부정맥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네, 저희가 보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부정맥이 빈도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 느끼시는 분들도 못 있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하루 종일의 맥박 중에서 40%가 부정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심전도는 저희 그 국민들이 하는 기본 검사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받으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증상이 맞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여쭤보죠. 평소에 심박수가 느린 게 좋습니까? 빠른 게 좋습니까? 네, 저희가 정상 심박수를 보통은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안정시에 심장이 100회까지 뛰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안정시에 편안한 상태에서는 보통 한 60에서 70회 정도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65회가 좋습니까? 78회가 좋습니까? 네, 그건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예,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느린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렇게 크게 뭐 염두에 두지 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쓰시는 스마트워치 같은 거 보면 예. 요 시계의 기능 안에 맥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 써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써보질 못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선생님 제가 하루 종일 해봤는데 뭐 몇 회에서 몇 회까지 나와요. 혹은 부정맥이 있어요. 이런 걸로 참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갑자기 그 스마트워치 상에서 맥박수가 빨리 찍힌다든지 하면은 네. 그때는 뭔가 부정맥이 생겼나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 일단 임상가들이 먼저 생각할 때는 네. 노이즈, 예. 그러니까 그 신호가 잡음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부정맥만 체크하는 검사를 또 다시 해보시게 되는 건 맞습니다. 거죠. 예. 일단 한번 걸러보는 검사로는 한번 해보실만 하겠다. 네네. 부정맥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부정맥이 왜 위험하죠?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질병 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도 다양한 질환, 부정맥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부정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심실세동이라든지 네. 심실빈맥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심장 마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심정지로 넘어갈 수 있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런 부정맥들은 조금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심방세동 같은 걸로 지금 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이 그런 부정맥 자체로 사망할 확률은 낮지만 네. 그 부정맥의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뇌졸중이 잘 생기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예. 반드시 진료를 보시고 네. 필요한 경우에 항응고 치료를 통해서 그렇죠. 뇌졸중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평생 약을 드시게 될 텐데 그 약이 이제 피를 묽게 해주어서 혈전이 안 생기도록 맞습니다. 하는 예. 그런 약이 되는 거죠. 예. 자, 심전도 검사 해봤고요. 그다음에 피를 뽑아서 혈액 검사도 몇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혈액 검사는 뭐 일단 기본 검사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빈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CBC 검사 같은 것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간 기능, 콩팥 기능 반드시 또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 수치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심근효소 수치라고 해서 혹시라도 심장에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근효소 수치를 평가를 하고 예. BMP라고 해서 심장이 붓는데 심장이 붓게 되면 올라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치까지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 혈액 검사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심장이 걱정돼서 왔는데 혈액 검사를 하더라. 이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하 검사. 요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운동 부하 검사는 주로 이제 심전도를 저희가 10일이드 심전도를 실제로 몸에다 부착한 다음에 네. 환자를 런닝머신에서 달리게 하는 거죠. 네. 달리게 해가지고 그 달리게 하는 운동을 하는 도중에 심전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예. 운동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강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예. 보통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환자들도 힘들어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심장 통증이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로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전도가 파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전도 파형이 전형적으로 협심증 소견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심전도 그 운동 부하 검사 상에서 양성 소견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장도 CT를 찍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심장 CT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 그 CT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어떤 다른 그 동반되어 있는 심장 질환을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CT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은 뭐 그 일반 병원에서 찍는 CT들은 대부분 관상동맥 혈관 촬영 C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쭉 여기 조영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흐름 따라서 이렇게 관상동맥의 모양이 보이네요. 네, 방금 보이는 것처럼 예, 그림을 예, 저렇게 보이고 보입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관상동맥을 선생님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관상동맥 조영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심장 CT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음성 애측도가 높기 때문에 네. 병변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병변이 없는 정상이라고 하면은 99%가 정상일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심장 CT에서 병이 좀 있어 보이거나 혹은 정확하게 촬영이 안 됐다거나 이러면은 예. 결국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제일 정확한 검사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관상동맥 조영술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시술대에 누워야 됩니다. 예. 시술대에 누워야 되고 저희가 혈관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혈관을 그래서 사타구니 혈관으로 하시는 사타구니 거죠? 혈관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예. 예. 요골 동맥이라고 해서 손목 동맥으로 손목을 쓰기도 하고. 예, 손목으로 아.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혈관을 구멍을 내서 바늘로 찔러서 카테터를 위치시킨 다음에 카테터를 가지고 심장 혈관에 도달을 해서 그 네. 혈관 안에다 직접 조영제를 쏘아서 예. 그림 보시는 것처럼 혈관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가 좁아졌는지가 보일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 좁아진데 바로 이제 스텐트를 저희들이 삽입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최대 장점은 바로 시술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장점이 검사하면서 바로 시술을 하는. 예. 그럼 여기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큰 줄기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이제 스텐트가 설치가 될 텐데 선생님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스텐트를. 병변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보고된 논문에서는 미국의 어떤 사람은 80개가 넘는 스텐트를 몸에 삽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혈관 그 3개인데 예, 거기에 스텐트가 80개가 넘어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은 하다. 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검사받고 시술까지 받고 퇴원하시는 데까지 선생님 보통은 며칠 정도 입원을 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시술에 대한 합병증이 전혀 없다면 네.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보통 퇴원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도 가능하다. 예. 관상동맥 조영술 알아봤고요. 자,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초음파라는 게 우리 그 간 볼 때 쓰고 그 이제 산부인과에서 왜 태아 이렇게 체크할 때 보던 그 초음파 맞죠? 네, 맞습니다. 같은 초음파입니다. 예. 네, 저희 심장 초음파도 결국은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예. 심장의 구조라든지 네.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초음파로 어떤 질환들을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그림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심장 판막 질환에서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예. 저희가 심장 판막을 관찰할 수 있는 특히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심장 초음파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펄떡펄떡하는 저게 지금 판막인 거죠? 맞습니다. 저렇게 네. 펄럭펄럭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심장 판막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판막처럼 저렇게 잘 움직이고 있으면 정상 판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고 느끼는 저 콩닥콩닥이 사실은 저 벌떡벌떡하는 저것 때문에 나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예. 저희가 심음을 청진할 때 들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밸브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될 피가 거꾸로 흐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계신데. 네, 저 색 도플러 상에서 예. 파란색으로 보이는 예. 저런 것들이 예. 거꾸로 역류되고 있는, 그렇죠. 역류가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걸 이제 우리가 심장 초음파로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저런 역류가 있으면 선생님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아무래도 심장 혈류가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폐가 붓는다든지 네. 전신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 나중에는 결국은 심부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심장 판막증 하면 옛날에는 그 신생아들한테 생기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노인분들에게도 꽤 많이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맥 판막 질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대동맥 판막 질환이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그 이엽성으로 된 선천적 기형에 생기는 판막 질환이 가장 흔하다고 돼 있었는데 예. 요즘은 고령화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판막에 석회가 끼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판막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덜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잘 안 열리게 되는 네네. 그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것들이 예. 잘 생긴다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퇴행성으로 생기는 판막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오래 쓰다 보니 요 판막에도 문제가 생길 수 맞습니다. 있다. 그럼 네. 선생님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 받으셔야 되나요? 어때요? 저희가 보통 판막 치료를 한 데 있어서 네. 과거 같으면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었습니다만은 네.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 심장 관상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듯이 네. 대동맥 판막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네. 그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시술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 수술 말고 시술로도 이제 판막 질환을 네. 교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판막 질환 받고요. 또 하나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은 사실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네, 심장 근육이 예를 들어서 원인 모르게 두꺼워진다든지 예. 혹은 기능을 점점 잃어서 수축력이 약해진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를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심근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비우성 심근병증이라든지 예. 확장성 심근병증 그리고 그 제한성 심근병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근육이 두꺼워지면 좋아하는데 심장은 근육이 두꺼워지면 좋지가 않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외래에서 지금 환자분 심장벽이 두꺼워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더 튼튼해진 건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 심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정상적인 두께를 항상 유지를 하게 돼 있고요. 예. 저희가 보통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게 되는데 예. 그 정도 강도에도 벽이 더 두꺼워지진 않습니다만은 네네. 어떤 이제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비우성 심근병증이라든지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브리 병이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아밀로이드증 같은 이런 병들이 있을 때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내막염, 심장 안쪽에 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지금 초음파에 이렇게 쭉 사진에 나온 걸 보면 뭔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판막에 많이 부착되게 되는데요. 예. 환자분이 원인 모르게 계속 열이 난다든지 이 열이 잡히질 않고 환자 컨디션이 점점 계속 나빠지고 있을 때 네. 저희가 보통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감염성 심내막염입니다. 예. 감염성 심내막염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하. 구강 내에 상재해 있는 균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심장에 증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저런 혹 같은 것들이 네. 전부 다 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흘러다니다가 다른 데를 막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잘 오기도 하고요. 다른 장기에 특히 팔다리 끝에 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서 혈류가 막히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를 치료하려면 초음파로 일단 발견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심장 초음파가 이때 또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는 조영술을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기본 검사로 선별 검사로 진행을 했을 때 예. 국소벽 운동 장애가 있는 경우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인에 비해서 이미 심근경색을 앓은 환자들에게서는 벽의 운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기만 안 움직이네요. 예, 지금. 저런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네. 아 이분은 과거에 심근경색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런 분들은 심장의 펌프질하는 능력도 좀 떨어져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거를 이제 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동맥 질환,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게 있을 때도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음파 여러 윈도우를 통해서 네. 대동맥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상행 대동맥이라든지 복부 대동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이나 상해 대동맥에서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찢어지기 때문에 네. 그 찢어진 흔적이 결국은 그 박리 피판이라고 하는 게 남아서 덜렁거리고 있는 게 관찰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게 대동맥이 찢어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색 도플러를 걸어서 보면 실제로 그 혈류가 통하는 공간만 피가 컬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역시 전문가시니까 보고 금방 아시나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예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58세 남자분이신데 한 달 전부터 오르막을 오르면 숨이 차고 지속된 가슴 불편 그리고 두근거림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셨어요. 네. 엑스레이도 보셨고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도 하셨습니다. 이분 어땠나요? 네, 엑스레이를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심장이 약간 커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고요. 예.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청진을 해보면 약간의 심잡음이 좀 들리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예. 우심실이 너무 커져 있으면서 예. 우심실이 커지면서 자심실을 누르고 있는 지금 보시는 저런 양상의 예. 형태를 보이는 어떤 저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심실이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예.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이 환자는 심방 중격 결손증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요? 예. 연세가 58세인데 그걸 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셨고 한 번도 초음파 검사를 안 받아보셔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네, 그래서 거예요? 이분은 워낙 큰 결손이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을 의뢰를 해서 예. 심장 수술을 했고요. 예. 하고 나서 그 결손을 막고 나서는 네. 환자의 심장이 다시 작아졌고요. 아. 그리고 그 추적 관찰하는 심초음파 상에서도 예.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자심실이 눌리는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예. 우심실이 다시 작아졌고요. 예. 그러면서 그 막은 데는 더 이상 이제 그 컬러 도플러 상에서 예. 혈류가 단락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심질환이 있으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그 나이 때는 그런 걸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이제야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에 받아보셨더니 그게 있었습니다. 벽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예. 이제 막아줬더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예, 선생님. 다행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심장 초음파가 정말 기본 검사인데 정말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요즘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운동하면서 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있다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예. 운동하면서 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법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운동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환자가 안정 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운동을 시키면서 심장을 관찰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이 진행되게 되면 강도가 예. 높아지니까 환자의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예. 맥박수도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변화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예. 심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심부전 환자라든지 폐동맥 고혈압 환자라든지 혹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도 이런 검사법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지금 나도 저거 좀 보니까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면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예.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 그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저 같으면 내 돈 내고 돈 내고 네. 내가 내고 내 돈 내고 검사 받는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기본적인 심장 질환에 대한
그 설명도 많이 해주시면서 심장 초음파로 어떻게 그 병들이 보이는지도 자세하게 화면과 함께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고생해 주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상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면 콩닥콩닥 뛰는 요 가슴이 요 박동이 평생 15억 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하면서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 어떨까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